예, 이번에는 광역단체장 17곳 중에 12곳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지도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의 부위원장을 맡았죠. 성일종 정책위 의장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광역단체장 9곳 플러스 알파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12곳 승리. 이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완전한 정권 교체를 국민들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의 성격이 예. 이재명 지사에 대한 후보에 대한 심판 선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심판, 뭐 심판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실까요? 우선 선거는 큰 구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정치 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여당의 당대표였던 분이 이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었지요. 예. 그러한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권 후보 하셨고 또 성남시장을 하셨었고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하셨던 분이 지금 그 안전한 지대로 피신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전체 구도에서 봤었을 때는 이러한 잘못된 대의 명분 없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선거 전체 과정을 보면 이제 고비고비 큰 이슈들이 있잖아요. 예. 가장 결정적인 고비, 쟁점, 변수는 결국 이재명 후보의 등판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재명이라는 인물.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가 이재명 심판에 대한 선거였다고 보고 또 하나는 거대 여당의 독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검수완박 같은 경우가 국민들께서 굉장히 바라지 않았던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검수완박의 형태를 보면서 거대 여당이 하고 있는 이러한 폭주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셨을 거고요. 그 중심엔 또 이재명 후보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그러한 정치적인 행위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심판론 플러스 검수완박 국면에서의 그 독주 두 가지가 이번 선거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판단하신다는 말씀. 근데 지금 문자도 들어옵니다만 파이구루님 외에 여러분이 근데 개항을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 경기지사도 뭐 표 차이가 적다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이기지 않았는가? 이건 어떻게 보시는가? 이런 질문이요.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개항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다른 후보를 내도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곳이지요. 그리고 경기지사 같은 경우도 정말 신승을 한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그쪽에 갔으면 안철수 후보고 붙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 그러면 개선문을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김동연 후보도 그렇게 신승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분당 갑으로 갔다면?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쉽게 이기기도 박빙의 게임을 벌였겠지만 김동연 후보조차도 그렇게 신승으로 이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체의 판을 놓고 봤었을 때 이재명 총사령관의 결정한 이런 정치적인 결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미숙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표만 이겨도 이긴 거긴 합니다만 표의 질이라고 할까요? 질을 봤을 때는 결코 민주당이 이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게 국민의힘의 해석이신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12대 5라고 하는 숫자로도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또 충청권 전체를 다 또 패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대선에서 0.73%포인트의 작은 격차였기 때문에 아무리 막 출범한 여당이라고 해도 이번에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국민들이 결국 이런 결과 만들어주신 거는 정권 안정,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라 이쪽에 힘을 실어주신 거라고는 보세요? 물론입니다. 그러한
국정 안정에 대한 희망이 국민들이 표출을 하신 건데 거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총사령관의 그런 실책들이 뭐 완전히 거기다 기름을 부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경기도하고 인천 뭐 지금 질적으로는 민주당 승리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를 승리로 만들어 주신 건 국민들이 집권 여당한테 자만하지 말아라 란 뜻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4년 전에 지방선거 했었을 때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지요. 예, 그랬죠. 이번에 또 저희가 많이 이겼다 그래서 또 4년 뒤에 이런 모습을 우리한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가야 합니다. 그렇죠. 예, 겸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압승했다고 해서 겸손하면 바로 또 국민들이 회초리 드신다는 거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껴왔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만 최종 투표율은 상당히 낮았어요. 이번에 50.9%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였는데 성 의원님, 요 투표율은 어떻게 일단 예상 못하셨죠? 50%밖에 안 나올 거라고는. 낮을 거로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낮을 줄은 몰랐지요. 그래서 대선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총선이 그다음이고 지선이 가장 낮은 거는 역대 선거의 통계에서 보면 대충 나오긴 합니다. 예. 그러나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잡았었던 정권 출범해서 얼마 안 되는 선기가 연이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조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흥미면에서 네. 비교적 좀 덜 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선거에 대한 피로도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혐오 같은 것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난 다 싫어. 뭐 이런 느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이런 공천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민주당에 계시거나 아니면 중도층이 실망을 하고 안 나오니까 또 보수층도 그에 따라서 이거 안전하겠구나. 그래서 경쟁이 그 사이에서 많이 좀 희석된 거 아닌가. 예. 경쟁 요소가 많이 서로들 경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예, 투표율에 대한 해석도 중요할 거고. 이런 질문이 들어오네요. 국민의힘 가장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지역을 꼽으라면 어디십니까? 하는 질문. 호남입니다. 호남? 호남 다 지셨잖아요. 세 곳 다. 다 졌지요. 그런데 전북이 17.88에서 약 18%가 나왔고요. 전남이 18.8%에서 약 19%가 나왔거든요. 예. 광주가 16% 정도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대선 때 받았었던 12%보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2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긴 쪽보다 진 쪽을 보는 게 맞지요. 또 앞으로 미래 전략을 짜는 데서도 그렇고요. 그 5.18 묘역의 총 전체 의원들 뭐 대통령 다 다녀오신 거 그것도 좀 영향이 있었다고 보세요? 당연히 있을 건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에 대한 감정들이 조금씩은 이렇게 좀 완화가 되고 통합 쪽에 네네.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리고 보수의 불리한 지역이라고 했던 곳에 또 좀 지형이 넓어지고 하고 또 진보가 불리한 지역에 또 지형이 넓어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가장 예상 밖의 결과 주목하는 곳은 호남이란 말씀이시고 가장 아쉬운 결과가 나온 곳을 꼽으라면 역시 뭐 경기도일까요? 경기지사?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은혜 후보를 꼽을 수 있는데요. 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지요. 지금 제가 표차를 보니까 김동연 49.05%, 김은혜 48.91%, 0.14%포인트 차이고 표수로는 8,069표 차이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아쉽다고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출구조사에선 김은혜 후보가 높게 나왔고 새벽 5시 반까지 계속 앞섰어요. 그러다 5시 다 보셨죠? 다 지켜봤습니다. 예. 5시 반에 역전이 됐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사전 투표가 좀 늦게
열렸죠. 개봉된 데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그 김동연 후보 민주당의 비교적 강세 지역이었었던 곳들 화성이라든지 예. 또 의정부 이런 곳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비교적 한 12,000~13,000 표대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게 좁혀질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은 이거 좀 불안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 계속 앞서갔지만. 예. 예. 지금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강영석 후보와 그럼 단일화를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제 지지하시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그런 문자 좀 아쉬움의 문자 보내주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역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신 것 같아요. 유승민 후보가 나갔었으면 어땠었을까 또 이런 아쉬움의 문자도 주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영석 후보하고 단일화해서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강영석 후보가 받아간 그 표 차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은 주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강영석 후보가 몇 표 나왔죠? 최종적으로? 그건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근데 0점 몇 프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영석 후보가 5만 3천 표, 5만 3천 표 얻었네요. 그 5만 3천 표였으면은 그냥 산술적으로는 더하면은 이기는 거였는데.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 인위적인 정치 공학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은 저는 늘 반대를 했었습니다. 지금 강영석 후보가 정확히 54,667표 얻었답니다. 그 표를 산술적으로 더하면 김은혜 후보가 이기는 거였지만 그만큼 또 김은혜 후보의 중도표가 빠져나갈 수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대로 더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도 위기의식을 느꼈으면 더 많이 나왔겠죠. 투표율도 올라가고요. 단일화가 됐었으면. 어떤 것이든 다 가정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각각 보시는 분들마다 다 판단은 틀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참패한 데다가 곧 전당대회까지 있다 보니까 당이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민의힘은 압승한 데다가 전당대회도 내년이기 때문에 당분간 큰 이벤트는 없는 거죠? 예, 아무래도 저희 당에서는 긴급하게 무슨 전당대회가 있다든지 그런 정치 현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켜봐 주신 국민들, 또 투표장에 나가주신 유권자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우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0여일 만에 치른 큰 선거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힘을 실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그 여망을 저희가 잘 받들어서 정말 약자 편을 위하는 정당이 되겠고요. 또 열심히 일하고 또 국가의 미래를 준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성일종 선대위 부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 먼저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